2024년 6월 10일 월요일 경제뉴스 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애플이 자사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 TV 플러스의 중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정보통신 매체 디인포메이션이 현지 시간 8일 보도했다. 애플은 중국에서 애플 TV 플러스를 출시하기 위해 현지 거대 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과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이 성사된다면 애플 TV 플러스는 중국에 진출한 유일한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중국법은 일반적으로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콘텐츠를 직접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미국 업체의 진출이 쉽지 않았다. 이에 차이나 모바일이 애플 TV 플러스를 월정액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셋톱박스에서 애플 TV 플러스 콘텐츠를 우선 표기하는 제안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애플과 차이나 모바일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나누는 내용도 포함됐다. 애플은 또 게임 구독 서비스인 애플 아케이드와 같은 다른 서비스도 중국에서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뉴스.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현지 시간 6일 통화정책 이사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4.50%에서 4.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2016년 3월 이후 8년 3개월 만이다. 이보다 하루 전 캐나다는 주요 7개국 중 처음으로 금리를 낮췄다. 이외에도 올 들어 스위스, 스웨덴, 브라질 등도 잇따라 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이에 시장의 관심은 미국의 움직임에 집중되고 있다. ISM 제조업 지수 부진에 이은 고용지표의 둔화 흐름 등이 9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물가 둔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9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유럽중앙은행 및 캐나다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행보 역시 미 연준의 정책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다. 다음 뉴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1위 업체인 BYD는 내년 양산 예정인 신차에 엔비디아의 차세대 차량용 반도체 드라이브 토르를 탑재한다. 샤오미가 지난 3월 출시한 전기 세단 SU7에도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칩 올인이 탑재됐다. 지리자동차의 고급 전기차 브랜드 지커의 신차 믹스에도 같은 것이 장착됐다. 중국 전기차 업체가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탑재하는 이유는 자국 소비자들의 차량 구매 성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젊은 층이 차량 구매 시 자율주행 기능과 대형 디스플레이 탑재 등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반대로 한국과 일본은 독자적 차량용 반도체 기술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차 그룹은 고성능 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설계 자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5천만 달러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 다음 뉴스. 9일 키움증권은 뉴욕증권거래소 전산 오류 사태로 피해를 본 고객들과 개별 협의를 통해 피해 금액 일부를 보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현지 시간 3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40여 개 종목 가격이 90% 이상 폭락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하면서 거래가 1시간가량 중단됐는데 이때 시장가로 매수 주문을 낸 고객들은 거래 재개 뒤 정상가로 주문이 체결되며 예수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미수금 폭탄을 맞았다. 피해 보상액은 체결가와 현재가의 차액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은 보상 여부를 아직 검토 중이다. 다음 뉴스. 세계 최대 석유 기업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공사 사우디아람코 주식 매각이 흥행에 실패했다. 사우디아람코는 주식 매각으로 112억 달러를 확보해 당초 예상했던 기대치에 못 미쳤다. 소식통 2명에 따르면 아람코는 당초 600억 달러 넘는 신주 발행 수요를 기대했다. 아람코 공모주 발행 흥행 실패는 달라진 세태 탓이다. 미래 석유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석유 산업이 기후 위기 속에 상당한 환경 부담을 안고 있어 국제 투자자들이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았다. 아울러 아람코 지분거의 대부분을 여전히 국왕이 통치하는 사우디가 소유하고 있는 점도 주식 매각을 어렵게 했다고 소식통은 지적했다. 다음 뉴스. 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수입된 설탕을 포함한 완제품은 29만 9천 톤으로 1년 새 2만 1,000톤 증가했다. 이는 2005년 이후 18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미국 제과업체들은 캐나다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거나 기존 캐나다 생산시설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미국이 국내 설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설탕 수입을 크게 제한하면서 설탕값이 크게 오른 탓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미 정부는 지난 2008년
국내 설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법을 도입한 바 있다. 전체 예상 소비량의 85% 이상을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전체 할당 물량을 설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최근 10년 사이 미국 설탕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최근 미국 설탕 선물 가격은 세계 기준 가격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다음 뉴스. 9일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YG앱 리테일 굿즈가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5월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은 유튜브, 카카오톡에 이어 오래 사용하는 앱 3위를 기록했다.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은 지난 3월 네이버에 이어 4위였지만 4월 3.3% 증가해 0.8% 감소한 네이버를 제치고 3위로 올라선 뒤 2달째 순위를 유지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달 네이버와 격차는 전월의 3.3배 수준으로 커졌다. 인스타그램 국내 사용 시간과 실행 횟수의 이 같은 증가세는 2021년 출시된 숏폼 서비스 릴스가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도 작년 8월 숏폼인 클립을 출시했지만 아직 사용 시간이나 실행 횟수 증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 뉴스. 9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내 다운 충전재 가공업체 사이에선 구스 8020이 킬로그램당 110달러 후반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전년 대비 2배가량 오른 것이다. 패션업계는 통상 충전재 가격이 안정화되는 4에서 5월경에 가을 겨울 패딩 물량을 생산한다. 중국 내 충전재 가격이 이처럼 오름세를 보이는 것은 중국 정부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거의나 오리고기 사육이 제한돼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국내 패션업계의 80% 이상이 중국에서 충전재를 수입해 패딩 제품을 생산하는 만큼 올해 패딩 가격은 전반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충전재 등 원가 가격 인상 요인을 고스란히 패딩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패션 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패딩 제품의 경우 다른 의류에 비해 가격이 높아 패션 업계의 매출과 영업이익 등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6월 7일 오후 11시 58분 원달러 환율은 1381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